니 똥이 굵어 해주면 되잖아. 그래. 여성은 힘들지 않을까요? 예, 여성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미 뭐랄까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들이 굴른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고객님.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화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입장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압박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압박 면접, 이제 과거에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압박 면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압박 면접하고 구조화 면접 형태, 그래서 압박 면접이 아니고 이제 구조화 면접 형태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뭐냐? 압박 면접과 구조화 면접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제 압박 면접은 여러분의 엄밀해서 대기업이나 예전에 이제 좀 특수 직무라든지 좀 그런 데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일부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주는 상황을 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보는 게 압박 면접입니다. 왜? 여러분의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 게 자존심을 걸는 질문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실제 입사하면 고객이나 업무상에서 자존심을 내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지 보려는 의도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중견 중소들이 이제 이걸 뭐 서기론까지 가는 이상한 질문으로 왜곡돼 버린 겁니다. 왜곡된 글인데 이 압박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비꼬는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 안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거 학교가 우리나라 어디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놀았던 모양이에요. 학생이 막 날아가네요. 그런 거. 외국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 외국에 있는데 왜 외국어를 공부 안 했습니까? 이런 거. 학교에서 공부만 했습니까? 나오는 건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뭐랄까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물론 여성들한테 여성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이런 식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압박질 면접 형태고 압박질문 압박 면접이고요. 구조화 면접은 지금 현재에서 하는 형태의 하나의 메인 질문을 주고 추가 질문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면 압박이랑 구조화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구조화 면접을 하더라도 이걸 압박 면접으로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압박 질문, 압박 면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압박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이미 내가 그런 부족한 점,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서류전을 통과했거나 필기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면접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장점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한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힘들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이미 나는 이 단점을 뛰어넘을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너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역석을 좀 얘기하긴 하지만 경상도 남자친구들이 압박 질문에 조금 애매하게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경상도 남자분들이 이제 좀 욱하는 성격. 여성들은 뭐 경상도 남자 아니에요. 물론 취소할게요. 경상도 남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남성들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엄밀히 와서 굉장히 어떤 상황에 들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녀가 싸우면 여성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왜? 남자가 아무리 남자친구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 논리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솔직히 돌아보시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질문을 확 하면 어떤 느낌으로 가냐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말문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주먹을 불 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침착함, 냉정함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압박 질문. 그래서 압박 질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압박을 이렇게 가면 학점이 안 좋네요 이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변명을 냅니다.
아, 예. 1학기 때 학점이 안 좋지만 3, 4학기 때는 학점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전공 학점은 좋습니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 좀 생각해 보시죠. 물론 변명이 좋은 건데 이 변명이 면접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미 학점이 안 좋네요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그걸 아니요, 저는 이게 학점이 안 좋지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거는 면접관 얘기가 맞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밀해서 네, 맞자고 쳐주면 됩니다. 학점이 안 좋네요. 아, 예. 제가 다시 학교 간다면 진짜 열심히 할 건데요. 진짜 후회됩니다. 여성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여성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스, 이게 예스라는 겁니다. 예스. 먼저 긍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예스만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벗이라는 게 예스를 세 번째 했다면 네 번째는 벗.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대형 마트나 고객센터나 텔레마케팅 이런 데 가면 막 우리가 고객센터에 막 쏘아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 막 쏘아붙이면 그 뒤에 막 화냅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고객님. 저도 화날 것 같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화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입장입니다. 이렇게 막 긍정을 해줘. 이게 세 번째 예스고요. 근데 꼭 그 얘기를 다 하고 고객들이 감정이 누그러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꼭 한마디 하죠. 다만 고객님, 이게 벗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긍정을 해주고 네 번째는 벗. 자연스럽게 쿠션을 통해 가지고 접속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든 거예요. 다만 그래서 학점이 안 좋네요. 예, 맞습니다. 저 다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할 건데요. 다만 여성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긍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벗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법만 하면 되잖아요. 다만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변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본인의 변명인데 뻔한 변명이지만 조금 반드시 근거나 논리를 가지고 변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안 좋네요. 네, 학점이 안 좋지만 정말 대학교 들어가면 학교를 다시 나오면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제가 AB 등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숫자로 표현 안 되는 학점으로 표현 안 되는 이런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성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예, 여성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러이런 장점, 이러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여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 그래서 뭐 딴 데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능글능글한 형태, 딱 부러지는 친구보다는 능글능글한 형태를 요즘에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압박 면접에서는 가장 포멀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면접관한테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압박 면접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면접이다. 지금은 좀 안 할 건데 과거에 많이 했지만 지금은 좀 많이 줄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5가지를 다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미 단점을,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른 거잖아. 너희들이 고른 거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고요. 두 번째는 좀 침착하고 냉정한 걸 가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는 건 조금 피해야 된다. 그건 얘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변명하지 말고, 면접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니 똥이 니 똥이 굵어 해주면 되잖아. 그래, 맞습니다. 예스 해주면 됩니다. 예스. 그 다음에는 예스에서 끝난 다음에 안 되니까 네 번째는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걸 나만의 변명이지만 논리나 근거를 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면접은 다시 한번 총정리하자면 5개라면 yes and but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서비스나 고객센터, 텔레마케팅에 쓰는 화법이거든요. 처음에 그냥 긍정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왜? 면접관도 내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입장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다만 but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떡 부러지는 게 변명하거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박 면접, 부자 면접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압박 면접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yes and bu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박 면접은 yes and but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자. 정말 남자분들 화내지 마요.
정말 싫어요. 아시겠죠?